자, 초점이 갑니다. 수업은 3월 5일 수업. 3월 5일 수업. 아마 시험 범위는 뭐 많이 나가봤자 이만큼일 것 같은데, 학교 중간고사. 일단 촉전기와 전기용량이라는 파트가 나와 있고, 일단 촉전기를 공부하면은 자꾸 C라는 용어가 많이 나와요. C. 전기용량도 C. 촉전기도 자꾸 C랑 관련되어 있는 건데, 저게 이제 컨덴서의 C. 네, 축전기의 C가 아니고 컨덴서의 C라고 보면 되겠는데, 일단 전기용량이라고, 용량이 원래 커패시티죠. 커패시티. 커패시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얼마큼 담을 수 있냐 뭐 이런 걸 보면 되겠는 것인데, 그러면 전기용량이가 촉전기가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이걸 일단 정리를 좀 해야 되겠고, 정리부터 하면은 촉전기 얘를 정확하게 하면은 전하를 모으는 장치. 그러니까 몇 쿨럼을 모았냐 뭐 이런 거라 보면 되겠는 건데, 촉전기라고 하는 것도 성능 같은 게 있겠죠. 성능. 그 성능 같은 경우를 우리가 전기 용량입니다. 그러니까 전기 용량은 촉전기의 성능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전기 용량이라고 그러는 건데, 어떤 의미인지를 좀 봐야 되는데, 이게 처음 혼자 공부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촉전기는 우리가 보통 공부하는 촉전기는 평행판 촉전기인데, 평행판 촉전기. 그러니까 실제로 촉전기를 쓸 때 모양도 이렇게 그리는데, 이게 양쪽 똑같이 해야 됩니다. 이거는 모양이. 이런 것들이 보통 평행판 촉전기. 평행판 촉전기라 해가지고 판을 서로 마주보게 하게 되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 알겠지만은 이제 이거를 회로도상에 그대로 그리면 저기 중간에 끊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저렇게 끊어져서 실제로 전류가 안 흐르는 건데 전기를 저장한다, 전하를 모은다, 뭐 되게 이상해질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책에도 일단 전기가 그 두 금속판을 마주보게 해서 전하를 저장하는 장치라고 되어 있는 건데, 전하를 모으는 장치 혹은 이거랑 거의 같은 뜻이 뭐냐면은 전기 에너지를 저장한다는 건데, 원래 전기 에너지는 저장이 잘 안 됩니다. 원래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방전이라는 개념과 충전이라는 개념입니다. 방전이랑 충전, 방전, 충전 이런 개념이 나오는데, 일단 책에 충전이 먼저 나오죠. 충전이 먼저 나오는 건데, 충전이라고 하는 거는 금속판에 전하가 저장되는 거. 금속판에 누구 쓸까 그냥? 충전. 금속판에 전하가 저장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뭐라고 해석해도 무방하냐면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 이렇게 해봐도 상당히 무방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방전이라고 하는 거는 쓰는 거기 때문에 방전. 금속판에 저장된 전하가 빠져나가는 거. 이거를 우리가 이제 방전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생각하면 되겠는 것인데, 이걸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전기 에너지를 사용한다라고 봐도 됩니다. 이거는 오케이. 그래서 뭐 이런 건데, 일단 원리를 봐야겠죠. 어떻게 해서 저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고, 어떤 게 충전이고 어떤 게 방전인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책에 이제 평행판 촉전기의 충전이라는 용어를 좀 쓰고 있는데, 자, 이거 좀 하나하나 따라와야 됩니다. 이거는. 자, 일단은 여기 스위치 하나 보이죠. 스위치. 일단 열렸다 칩시다. 이렇게 있고, 여기 평행판 촉전기가 이렇게 칩시다. 이렇게 좀 크게 칩시다. 이렇게 있고, 실제로 이렇게 끊어질 겁니다. 이렇게 끊어졌다고 보면 되겠고, 여기 전지가 이렇게 있죠. 전지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있죠. 이렇게 두 개씩 바꿔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당연히 아무것도 안 되는 거고, 이게 아무것도 저장이 안 된 거라고 보면 되겠는 건데, 자, 단계적으로 봅시다. 단계적으로. 자, 이렇게 있고,
여기 마이너스가 칩시다, 이렇게.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요거를 이렇게 닫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이 금속파에 골고루 퍼져 있던 전하라고 하는 게 있을 건데, 그 전하가 요렇게 전자가 일단 이렇게 끌려옵니다, 이렇게. 그럼 끌려온 전자는 어디로 가냐? 끌려온 전자는 요런 식으로 다시 이쪽으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전자가. 즉, 양극판이 성질이 좀 달라지는 거라고 보면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V1이라고 하는 전하값이라 칩시다, 이렇게. 전지 양 끝에 걸리는 전하값이라고 본다고 했을 때, 전위차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전자가 끌려가지고. 그럼 그 판이 플러스를 띄게 플러스. 그리고 그 끌려간 만큼 전하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플러스 Q만큼 전하가 이렇게 생긴다면 플러스 Q만큼 전하가 옮겨지게 되면은 이쪽 끝판에는 전자가 모이면서 무슨 일이 생기냐? 마이너스 Q만큼 전하가 생기겠죠. 즉 양쪽에 플러스 Q, 마이너스 Q. 바보같이 이거 양쪽 보고 2Q 이러면 안 되고 이건 Q만큼 전하가 저장되었다는 식으로 해석을 좀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봐야 되겠고 그러면 갑자기 이제 어떤 이 전기장이 생기는데 전기장이 전기장이가 이렇게 생긴다고 보면 되겠는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전하가 채워지게 되면은 더 이상 이제 전류가 안 흐르겠죠? 왜냐면은 얘도 전하를 채워주면서 이쪽 끝판이 서로 플러스가 서로 마주보는 꼴이 되고 마이너스가 서로 마주보는 꼴이 된 건데 이때 걸리는 전이차라고 하는 거를 V2라고 그러면 V1과 V2가 같았을 때 뭐라 그러냐면은 완전 충전되었다는 겁니다. 완전 충전. 그렇겠죠?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더 이상 전류가 안 흐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더 이상 전류가 흐를 수 없다. 그렇겠죠? 전류가 당연히 안 흐르겠지. 이쪽은 어차피 끊어져서 안 흐르는 거긴 한데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 여기도 V1, V2가 걸리긴 하지만 V1, V2가 똑같아집니다. 이거는. 그게 더 이상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고 완전 충전된다는 의미로 보면 되겠고 이거를 이 전기장의 화가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이 상태에서 그 뒤에 스위치를 열어도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안 될 리가 없지. 아니 한 번 전화된 게 그립을 끊어주면은 갈 데가 없고 올 데가 없으니까 이것도 그냥 그대로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충전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라고 보면 되겠고 방전은 이걸 치운 다음에 여기다 전기구를 달고 싹 닫으면 순간적으로 이제 뭐 LED 같은 걸 달게 되면 물이 한번 깜깜거릴 수 있겠죠. 그러면 뭐 그런 것 빼고는 그런 일이 안 생긴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책에도 이제 평행판 축전기의 충전이라고 나와 있는데 두 판 사이의 전이차가 전지의 전압과 같아질 때까지 두 금속판의 전하가 모인다라고 제가 되겠죠. 우리 책에. 그렇게 충전하게 되면 그런 일이 생긴다고 보면 되겠고 1번이 아까 말했던 그 내용이겠고 2번도 플러스 Q, 마이너스 Q인데 이거 보고 바보같이 이 Q네? 그러면 안 되고 Q만큼 전하가 저장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해야 되겠고 세 번째, 스위치를 열어도 두 금속판의 전하는 전기력에 의해서 그대로 저장된다. 이게 전하를 모으는 거고 전기 에너지가 그런 식으로 저장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요거를 제거하고 이제 전구 같은 거 달고 스위치를 닫아버리면 순간적으로 전류가 확 흐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이런 식으로 어떻게 전하가 저렇게 생긴 애가 전하를 모을 수 있는지 그렇게 일단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평행판 축전기의 특징이란 말이 나와 있는 건데 균일한 전기장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뭐 등전이면이 있다. 뭐 이런 말이 나와 있고 당연히 플러스 쪽이 전기가 높은 곳이고 마이너스 쪽이 전기가 낮은 곳인데 그런 것들은 앞에서 설명이기 때문에 뭐 자세히 볼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잘 봐야 되는 건 전기용이야. 전기용이야. C인데 C. 아까 말했지만 이건 뭐냐면은 축전기 성능 같은 겁니다. 충전기 아니고 축전기. 축전기의 성능을 설명할 수 있는 지표 같은 걸 보면 되겠는 건데, 다리는 페럿이나 마이크로 페럿 이런 것들, 페럿이나 마이크로 페럿.
페러데이의 마이클 페러데이의 페럿을 떠왔다고 하는 게 있는 건데 이게 어떤 거냐면 공식을 잘 보면 전하량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했지만은 전압이라고 하는 거를 얼마큼 걸어주냐에 따라서 전압이 좀 잘 볼 수 있겠죠. 이거는 아무래도 전압이 커야 전화가 잘 모일 텐데 근데 이거랑 결정하는 거는 또 누가 있냐면 축전기의 성능이 전기 용량하고 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걸 저런 식으로 좀 표현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Q라고 하는 거는 CV라는 공식이 나오는데 Q는 CV 뭐 이렇게 일단 정리를 좀 하셔도 좋겠고 이때 전기 용량이 이거라고 보면 되겠는데 보통 외울 때는 확 씹어 이렇게 외우는데 보통 확 씹어라고 하는데 Q는 CV 전기 용량이라고 하는 거 전하량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이제 성능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일단 저런 식으로 일단 보고 공식을 일단 좀 외워야 됩니다. 일단은 됐죠. 물론 변형식도 알아야 되겠지만은 결국은 성능이 좋고 전압도 세게 걸리게 되면은 전하량도 많이 볼 수가 없겠고 성능이 별로인데 전압도 별로 안 걸리면은 뭐 당연히 전하량 많이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평행판 축전기에 모이는 전하량은 저런 식으로 축전기의 성능이 전기 용량도 집어넣어서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일단 그렇게 일단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책에 뭐 나와 있죠 밑에. 그래서 우리 책에 1편에서 뭐냐라고 말을 많이 있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세상에 이딴 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2V짜리다. 그럼 여기다 2V 걸리겠지 2V 걸리는데 예를 들어서 10쿨롱이 저장되었다. 그러면 얘는 성능이 얼마냐면은 축전기의 성능이라고 하는 게 5페라짜리겠죠 5페라짜리. 근데 이런 건 없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겠고 뭐 이런 게 세상에 이런 건 없는데 어쨌거나 Q는 CV다라고 하는 거를 그런 식으로 일단 좀 알아두면 되겠네요. 일단 공식을 좀 기억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라프스 배웠는데 전기장 의 세기라고 하는 걸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는 건데 여기서 만들어진 이 전기장 말입니다. 전기장 축전기 내부 전기장 세기라고 되어 있는데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을 때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걸어주면 여기다가 플러스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걸어주면 되겠냐? 걸어주면 이 극판이 이제 플러스를 할 거 아까 말한 것처럼 극판은 이렇게 마이너스로 이렇게 변할 거고 그러면 위에서 아래쪽으로 전기장이 생기겠죠 이거 전기장이 생길 건데 이 전기장 세기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결정하는 거냐 이 간격 D 그 금속발의 간격이라고 하는 거고 이 전압이라고 하는 거 전압 많이 걸어주면 전기장이 생기겠죠 이거는 근데 간격이 멀어지면은 전기장이 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가까워져 세지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도 일단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고 또 단위를 쓰면은 볼트 퍼 미터 거리겠죠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전기장이라고 하는 거를 정의해 줄 수 있는 거니까 알아주면 되겠는 건데 한 번씩 변형시킬 수 있는데 이 전압이라고 하는 거는 전기장의 세기와 거리가 관련되어 있다. 지난번에 배웠던 이제 전위차 그거랑 좀 관련되어 있죠 이거는 전기장에서 얼마만큼 떨어졌을 때 일을 얼마만큼 했는 것이냐 1쿨롱당 얼마 일을 했냐 뭐 그때 쓰는 공식이기 때문에 저 축전기에 생기는 전기장이라고 하는 거는 저런 식을 쓸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거 하나 더 체크를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 좀 헷갈릴 만한 게 뭐냐면은 축전기의 전기 용량인데 평행판 축전기의 전기 용량 끝났어요. 시행자를 씁니다 선생님 그럴 수 있는데 자 그러지 말고 진짜 어떤 것들이 성능을 좀 볼 수 있냐고 하는 거 봤을 때 자 일단 금속판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거의 이렇게 비슷한데 이렇게 성능이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꽂혀 있고 안 보이겠지만 이렇게 꽂혀 있고
그러면 일단은 이 극판이 얼마나 넓은지가 되잖아. 넓은지. 면적 S. 면적. 눈치가 때려봐도 알겠지만 면적이 넓을수록 이상하게 성능이 좋다고 볼 수 있겠죠, 이거는. 넓어야 전화를 좀 많이 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되겠고. 또 하나, 이 극판의 간격이 결정하는 거로 보면 되겠는데, 간격. 그랬을 때 전기 용량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쓸 수 있냐? 일단 기본적인 내용은 멀수록 성능이 좀 떨어지고 면적이 넓을수록 성능이 좋다라는 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걸 또 이제 같다고 만들어줄 수 있는 상수가 있습니다. 상수가 입실론 곱하기 D분 S라는 식이 이렇게 있는데 입실론이라고 해서 우리 책에 유전율이라고 하면 되죠. 유전율 이 유전율이라고 그래서 저는 상수값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일단 성능은 이런 식으로 일단 정리를 하는 거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건데 책에 어떤 게 좀 나오냐면은 이 사이에 무언가를 집어넣게 되면은 이 유전율이 좀 바뀝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얘의 전기 용량이라고 하는 거를 C0라고 합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 안에다가 아무것도 안 집어넣고 진공 상태에서 여기에 플러스 불 걸어주고 여기 마이너스 불 걸어주고 뭐 전기장을 만들어가지고 전하량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얘 성능이라고 하는 거는 진공에서의 유전율에다가 저 면적에다가 이 뭐냐 간격 그렇겠죠. 면적이라고 하는 거를 이 간격이라고 하는 걸 일단 D라고 그러고 이 면적이라고 하는 걸 S라고 그런다면은 이걸 이런 식으로 좀 쓸 수 있는데 안에 유전체를 좀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유전체. 유전분도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유전체는 일단 부도체죠. 부도체고 여기다가 유전체 같은 걸 집어넣으면 유전체 이 간격이 좀 좁아진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얘의 전기 용량이 좀 더 커지는데 바꿔 말하면 여기다 플러스를 걸어주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갖다 칩시다. 이렇게 마이너스를 이렇게 갖다 칩시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유전분극이라고 하는 거는 외부 전기장에 의해서 안에 있는 이제 입자, 원자의 재배열에 해가지고 내부에서 전기장을 띠는 현상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그럼 가까운 곳에 얘랑 그러니까 이 원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전자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얘를 향해서 왼쪽으로 향합니다. 이렇게 전체에서 그리고 상대적으로 왼쪽으로 치우치는 점 때문에 오른쪽이 플러스일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니까 왼쪽에 이렇게 마이너스 전하를 이렇게 띄는 부분이 생기고 유전체를 치면 그렇게 되면 그리고 오른쪽은 약간 플러스를 띄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전하가 조금 더 모인다 이거죠. 이거는 전하가 조금 더 모이니까 유전체의 성능이 전기 용량이 더 커진다고 보면 되겠는데 그때 이 C라고 하는 거를 카파라 해가지고 기존 진공일 때보다 좀 더 커진다. 좀 더 커진다라고 볼 수 있는 이런 K 카파라는 값으로 요건 좀 정리할 수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는데 우리 책 오른쪽에 그게 이제 유전 상수 비유전율이라고 되어 있죠. 유전 상수 비유전율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거를 정리를 하게 되면은 유전체를 집어넣지 않았을 때의 유전율 그러니까 진공에서의 유전체를 집어넣었을 때의 유전율이라고 하는 걸 이런 식으로 쓴다 그러면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얘보다 얘가 더 크다 그럽시다. 얘보다는 얘가 더 크다 그럽시다. 이렇게 그러면은 성능이 좀 더 좋아지겠죠. 그럼 이게 얼마큼 성능이 좋아지냐? 요 정도만큼 성능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E0분의 이만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고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그러니까 원래 C라고 하는 거는 요거분의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는데
요걸 바꿔 쓰게 되면은 바꿔 쓰게 되면 입실론이라고 하는 거는 카파에다가 입실론 재료를 곱하게 되겠고, 그대로 집어넣게 되면은 카파 쓰고 입실론 제로 쓰고 또 D분의 S 넣어줘. 이렇게 아까 배운 것처럼 요게 뭐냐면 요게 C제로니까 결국은 요런 식으로 바꿔 쓸 수 있다. 뭐 이런 게 오른쪽에 소개되어 있어요. 어쨌거나 그냥 진국으로 두는 것보다는 먼 유전체를 이런 것 좀 집어넣게 되면은 이 유전 전기 용량이 좀 더 커져가지고 축전기의 성능이 좀 더 좋아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오른쪽에 식이 나와 있는 건데 눈으로 이렇게 보면 이게 뭔 소리야 싶을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일단 바꿔서 계산할 수 있다는 거 좀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고, 어쨌거나 성능이라고 하는 거를 여기 성능이라고 하는 거를 이런 유전율이라고 하는 거를 집어넣어서 계산할 수 있다. 그리고 간격이라고 하는 거하고 극판의 넓이라고 하는 걸로 축전기의 성능을 좀 정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일단은 이제 축전기 전기 용량 유전율이 뭐고 비유전율이 무엇인지 유전 상수가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 대충 좀 봤으면 좋겠는 건데, 어쨌거나 뭔가를 더 집어넣으면 성능이 좋아진다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축전기 연결입니다. 축전기 연결. 직렬 연결 병렬로 또 나오죠 이거는. 자 갑시다. 비교를 좀 잘해야 되는데 일단은 속정 연결인데, 자 직렬 연결부터 좀 차근차근 봅니다. 직렬 연결부터 이걸 좀 차근차근 좀 봐야 되는데, 책에 있는 거랑 좀 다르게 한다 그랬을 때 책에는 어떤 걸 좀 차이를 두냐면은 두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 지금 다릅니다. 전기 용량이 성능이 다른 거라고 보면 되겠는데, 자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고 요 지랄 됐죠 이렇게. 자 이렇게 있다고 저렇게 됐을 때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얘들의 성능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C1이라고 하는 전기 용량, C2라는 전기 용량 이렇게 대칩시다. 그러니까 전하를 모으는 게 어떤 차이가 있나를 좀 봐야 되겠는 건데, 일단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얘 전압을 V라 그러면 얘들이 전압을 나눠 먹습니다. 이렇게. 이게 약간 좀 뭐라 해야 될까? 저항의 직렬 연결이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전압을 좀 나눠 먹는 거라고 보면 되겠는데, 아셔야 되는 거는 여기 전하량을 예를 들어서 Q1이라고 여기 전하량을 Q2라고 그러면 이게 차이가 안 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왜 차이가 안 나는가냐면은, 자 일단 이쪽을 플러스를 걸어주고 이쪽을 마이너스를 걸어주게 되면은 이쪽으로 전자를 땡겨오겠죠. 이렇게 전자를 땡겨오겠죠 이거. 그럼 그 전자가 어디로 가냐? 고스란히 이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가 전자를 띄어서 플러스를 띄면서 이쪽에 플러스 Q라는 전하량을 가지게 되면은 이쪽 반대쪽이라고 하는 거는 전자가 채워지면서 마이너스 Q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 전하랑 이 전하가 차이가 안 나는 거고, 그러면 결국은 얘가 새로운 전기장이 만들어지면서 이 H처럼 생긴 이 구조물에서 전자가 또 전반적으로 왼쪽으로 하고 오른쪽으로 가는데 그 정도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전자가 왼쪽으로 이렇게 몰려가는데 얘가 몰려간 정도하고 얘가 이렇게 빠져나갈 정도가 똑같겠고, 그러면 여기에 저장된 전하로 얘랑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Q, 얘랑 똑같으니까 이게 플러스 Q. 그러니까 Q1 전체 전하량이라고 하는 Q1, Q 전체라고 그럴까? Q 전체 전하량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Q1이라고 하는 전하량하고 Q2라고 하는 게 전하량의 차이가 전혀 안 납니다. 똑같은 전하가 모아지는 건데 단지 성능이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V라고 하는 거는 V1과 V2로 나눠질 건데, 아까 공식 있었죠. Q는 CV, 확 CV 공식. Q는 CV라 그러면 V라고 하는 거는 C분의 Q로 나눠주고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바꿨으면은
전체 전하량 나누기 전체 전하. 뭐 전체는 전체로 쓰다 전체. 이 거기다가 전체는 무슨 소리야? 전체 전기 용량 전체 전기 용량 보면 되겠고, 그럼 요거는 C1 분의 Q1 플러스 C2 분의 Q2를 바꿔주죠 이렇게. 근데 알아야 되는 건 누가 다 똑같냐? 얘랑 다 똑같으니까 치울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그럼 졸지 어떤 식이 만들어지냐면은 직렬 연결해서 전체 전기 용량을 구하는 공식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죠 이렇게. C 전체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각자의 전기 용량을 분모로 집어넣어서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전체 전기 용량이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냐면 해석 방법이 이 극판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크게 넓어지는 효과로 봐야 되겠죠 이건 결론적으로 말하면 간격 D가 커지는 효과다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됐죠? 이게 측정기의 직렬 연결인데 저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직렬 연결에서는 전체 전기 용량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분모로 집어넣어서 계산할 수 있구나. 뭐 저렇게 보면 됩니다. 이거는 책에 그렇게 나와 있죠. 저자랑 소개되어 있고 저랑 나눠먹기 소개되어 있는데 알아야 되겠네. 얘들 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전기 용량분의 1 비율. 요 비율대로 나눠먹는다. 요걸 일단 체크를 좀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좀 알아야 된다 이거는.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합성 전기 용량 공식이라고 하는 게 저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밑에 거리가 멀어지는 효과다라고 하는 거를 잘 좀 체크를 하면 됩니다. 이거는. 됐죠? 요걸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정리 잘해야 된다 이거는. 그 다음 병렬 연결을 좀 보게 되면 병렬 연결. 이렇게 얘도 당연히 뭐 축전기의 성능은 다르겠죠 이거는. 자, 이렇게 떼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아까 했는 그대로 이쪽에 플러스를 띄고 여기 플러스니까 여기 마이너스를 띄겠죠 이렇게. 이렇게 뛴다 보면 되겠는데 여기 전압을 V라 그러면 이 전압을 V1 여기 V2라고 해봐도 어차피 어떤 일이 생기냐, 전체 전압값이라고 하는 거를 나눠보는 거기 때문에 쟤들의 차이가 안 생깁니다. 전혀 차이가. 자, 우리 책에는 위에가 2로 돼 있죠. 자, 여기 C2 전기 용량 C2 전기 용량 C1이라 그러면 좀 뭐랄까 저런 식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데, 자, 여기 전화량을 뭐 Q1이라고 그러고 Q2라고 그러고 이걸 Q1이라고 그럽시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일단 정리를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 일단은 얘도 전하를 모았고 얘도 전하를 모았기 때문에 전체 전하량이라고 하는 거는 개별 전하량의 합이랑 같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전체 전압이라고 하는 거는 개별적으로 나눠지는 전압이랑 차이가 없는 건 얘는 병렬의 특징이죠. 이거는 병렬의 특징. 뭘 달아도 일단 전압은 같다라고 보면 되겠는데, 그러면 요걸 식을 바꾸면은 Q는 CV라고 했으니까 C 전체 전기 용량에다가 전체 전압은 C1 V1 플러스 C2 V2죠. 이렇게. 근데 아까 말했지만은 기본적으로 전압값은 다 똑같기 때문에 날아가면 잡는 건 요거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C가 하면서 정리되죠. 이거는 병렬 연결해서
전체 전기 용량. 우리 책에 합성 전기량이 적혀져 있는 건데 전체 전기 용량을 좀 쓰게 되면은 전체 전기 용량이라고 하는 거는 각자 전기 용량을 더한 거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은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전하량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누구에 비례하는 거냐? 이 전하량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여기 보면 지금 전하량이라고 하는 게 여기랑 관련돼 있으니까 전하량 비율이구나. 전하량이 아니라 전기 용량 비율대로 저게 지금 생기는 거구나 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면 전하량 다 똑같기 때문에. 그 성명이 결국은 전하량을 결정한다. 전하 똑같으니까 그렇게 일단 식을 정리할 수 있죠,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병렬해서 전체 전기 용량을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건데 어떤 효과가 생기냐? 아니 판이 길어진 효과가 생기면 판이 좀 뭐라 해야 될까? 넓어진 효과가 생기죠, 붙이게 되면. 그래서 전체 전기 용량이라고 하는 게 커지는 효과가 생길 수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결국은 면적이라고 하는 게 증가하는 효과랑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기 용량이 커지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체크를 하면 되겠죠. 자, 책에도 병렬 연결 쭉 나와 있는데 전하량비가 전기 용량비다라고 하는 거 일단 좀 써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전압이라고 하는 건 똑같기 때문에 식이 이런 식으로 합성 전기 용량 공식이 정리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됐죠?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건데 일단 이런 식으로 일단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좀 봐야 되는 거는 식을 좀 외워야 될 게 있는데 식을 C가 축전기의 전기 에너지인데 원래 전기 에너지 공식은 VIT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축전기에서의 전기 에너지인데 이거 어떤 식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되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축전기가 이렇게 있고 뭐 전지가 이렇게 있다면 전지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거 뭐 플러스고 플러스고 이게 마이너스면 여기 있던 전자를 이렇게 옮기겠죠. 이렇게 전자를 이렇게 채워줍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이게 V라고 그러면 얘도 V만큼 전압이 생긴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판에서 이렇게 이런 식의 전기장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전기장을 형성한다, 전하를 옮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지가 곧 일을 하는 것처럼 설명하는 겁니다. 전지가 일. 됐죠, 이거는? 전지가 일을 한다. 그래서 일한 만큼 축전기에서 전기 에너지가 축전기를 쓸까요? 이렇게 축전기에서 전기 에너지가 저장된다는 식으로 좀 볼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스위치가 이렇게 있다가 이게 닫혔을 때 이런 일이 생기면서 전하를 좀 모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모으면서 일을 하는 거라고 보는 거니까 아까 Q는 CV라고 그래야 돼. Q는 CV. Q라고 하는 거는 이게 C 곱하기 V라고 했었는데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성능을 좀 제외한다 그러면 성능값 요거를 일단 좀 제외한다 그러면 얘랑 당연히 뭐실 볼 수밖에 없냐 비례일 수밖에 없죠. 비례달라고 한개 볼 수밖에 없겠고 그럼 뭐실 그래프 그려져 있는 게 뭐냐면은 전위차 전하량 그래프인데 전하량 그래프라고 보면 되겠는데 전위차라고 하는 거하고 전하량은 기본적으로 비례하죠. 물론 이 기울기라고 하는 걸 그리면은 이거는 뭐 전하량분의 C라고 하는 이런 의미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전위차가 V일 때 모은 전하량이 Q라 그러면 이 면적이 의미하는 게 축전기에 저장된 전하량이라고 이거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좀 의미스러울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왜 그러냐면 전위차 단위가 줄포 풀롱이고 얘는 전하량 자체가 전하하고 풀롱인데 원래 면적이라고 하는 거는
가로랑 세로를 곱하는 값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 단위를 곱해버리면 남는 게 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삼각형 면적을 구하는 것이니까 그 에너지 공식이라고 하는 거는 2분의 1에다가 Q 곱하기 V를 곱해서 구할 수도 있고, 식이 3개 나오는데 확실히 공식, Q는 CV 공식을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은 2분의 1 CV 제곱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고, 이상 욕처럼 배우는 사람도 있던데 어쨌거나 CV 제곱 그렇게 계산 봐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V라고 하는 걸 쓰게 되면은 뭐 C분의 뭐 Q가 되겠고, 여기 뭐 제곱 똑같죠 이거는. 근데 얘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쩌거나 2C분의 Q제곱 뭐 이런 식으로 공식이 3개 나옵니다. 이렇게 축전기에 저장된 전하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일단 나온다 보면 되겠는데, 이거 계산을 위해서 반드시 암기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답이 나오기 때문에. 됐죠 이거는?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은, 뭐 책에는 평균 전이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쨌거나 2분의 1 QV만큼 축전기가 0이라고 하는, 지금 축전기가 전화가 없다가 Q만큼, 이렇게 Q만큼 이렇게 전화를 모으는데 얘가 1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저장된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이런 식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그 축전기에 저장된 에너지는 저렇게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 봐야 되는 거는 축전기의 활용인데, 6가지 정도 나와 있지만은, 한 개가 없어, 한 개만. 그 한 개가 누구냐면, 컴퓨터 키보드. 컴퓨터 키보드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누른다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전기 용량이라고 하는 게 아까 엡실론분의 D분의 S라고 되는 건데, 이거를 좁히는 거죠. 그러면 전기 용량이 커지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전기 용량이 커지게 되면은 이 전기 용량이 커졌다는 자체를 컴퓨터가 인식을 하게 돼. 인식. 컴퓨터가 전기 용량이 늘었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고, 그 인식하는 게 이제 화면에 글자가 나온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화면에 글자. 그러니까 좀 이상하겠지만은 나머지들 마찬가지. 뭐 터치 스크린도 마찬가지. 이렇게 이거는 이제 손을 갖다 대면은 이제 전화가 모이면서 뭐 인식하는 거로 보면 되겠고, 콘덴서 마이크라고 마이크가 있는 건데 소리를 막 내게 되면은 그 극판 사이에 간격이 바뀌어 왔다 갔다 하면 이렇게 그럼 전기 용량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또 이제 소리로 이제 인식하는 거다라고 보면 되겠는 거고, 어쨌거나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 간격 변화 같은 걸 주면서 전기 용량 바꾼다라고 하는 게 전부 다 축전기의 활용이라고 보면 되겠는 것인데, 잘 봐야 되는 거는 컴퓨터의 키보드 정도? 뭐 이 정도만 봐도 뭐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제 때는 일단 그렇게만 일단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좀 추가로 봐야 될 게 뭐냐면은 비법 특강인데, 자, 축전기 연결 가봅시다. 자, 일단 직렬 변멸 나와 있는데, 자, 갑시다. 자, 축전기 연결인데, 일단 직렬이 먼저 나오고 오른쪽에 변멸이 같이 나오죠. 이거는 첫 번째는 극판이 달라지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극판 간격을 조절하는 건데, 우리 책에는 이 극판 간격이라고 하는 거를 늘리는 겁니다. 늘리는 거. 그러면 눈치를 좀 채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극판 간격이 넓어지는 곳에 전기 용량은 줄어드는 거고, 이렇게 일단 좀 판단을 좀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 나오는 거는 유전체를 집어넣는다는 말이고, 유전체. 두 번째, 유전체를 이용한다고 해야 되겠습니다. 책에 유전체를 넣는 경우, 무슨 말이 아니네요. 자, 넣는 경우
그러면은 진공 상태 원화는 얘의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 증가한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봅시다. 책에 일단은 첫 번째 거는, 첫 번째 거. 자. 차근차근입니다, 차근차근. 자, 이런 식으로 있다 그랬을 때, 얘가 이제 같은 성능을 가지는 축전기, 전기 용량. 얘를 V라고 그러고, 요 전 축전기를 A, 요 축전기를 B라고 했을 때, 일단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QA나 QB는 항상 같습니다, 이거는. 같다고 보면 되겠는 거고. 그리고, V가 VA랑 VB로 쪼개지는데, 직렬 연결에서는, 아까 말했지만은 얘 둘의 비가 뭐였냐면은, 전하량분의 1 비율로 나눠준다고 했죠, 이렇게. 1 비율. 근데 전하량분의 1 비율 그냥 하나 똑같기 때문에, 얘는 2분의 1V 가져가고, 얘도 2분의 1V 가져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QA나 QB나 전부 다 얼마가 되냐면은, 확 씹으니까 2분의 1 V하고 씹으니까 그냥 CV 이렇게 칩시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우리 책에, 이런 식으로 QA나 QB나 이런 식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걸 지금 책에 소개하고 있을 텐데, 이걸 어떻게 바꾸는 거냐면, A의 간격이라고 하는 거를 극한상의 거리를 2배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요 거리가 D였고, 요 거리가 D였는데, 요거 자체를 2배로 하면 무슨 일이 생기겠는가? 이런 묻는 거죠, 이거. 그러면 차근차근 해야 됩니다, 차근차근. 다시. 자,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고. 극한사의 거리가 2배. 2배. 얘는 그대로.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자, 똑같이 V. 그리고, 얘는 지금 EC가 되겠죠, EC. EC고 C가 되겠죠, 전화량이. EC가 아니구나. 2분의 1C. 2분의 1C라고 보면 되겠고, 간격이 아까 여기에 지금 D라고 했으면 얘는 간격이 2D, 2배만큼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는데, 그래도 QA랑 QB는 같습니다. 이거는 차이가 안 나는 거고, 마찬가지 전압이라고 하는 거를 이걸 A고 B라 그러면 VA, VB로 나눠먹겠죠. 이렇게 나눠먹는데, 아까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게 저항분의 1B로 나눠먹죠. 책에는 계산식이 나와 있는데 일단 좀 알고 가면 이렇게 나눠먹겠죠. 이거. 그러니까 저항분의 1이 아니고 뭐야 이거. 전기 용량분의 1B로 나누는 거라 보면 되겠는 건데, 자 2분의 1은 1대2죠. 1대2. 1대2의 역수니까 이거는 2대1입니다. 그러면은 얘는 얼마 가져가냐? 3분의 2V를 가져가고, 얘는 얼마 가져가냐? 3분의 1V를 가져가구나 생각하면 되겠죠, 이거는. 그래서 QA라고 하는 계산하게 되면은 CV니까 2분의 1C 곱하기 3분의 2V가 되는 거니까 3분의 1CV가 될 거고, 됐죠, 이거는. 그리고 QB. CV인데, 요 C 쓰고 또 3분의 1V 들어가니까, 얘도 3분의 1CV. 간격이 넓어지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성능이 조금 떨어진 거고, 전화량이 좀 덜 모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V는 그대로인데, C 값이라고 하는 게 조금 작아진 효과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 그래서, 얘랑 똑같게 하겠지만, 이런 결과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 프라임 치고 프라임 이렇게. 프라임 붙이면 이런 차이점이 생긴다라고 하는 계산할 수 있겠죠, 이거는. 그래서 우리 책에 그렇게 좀 정리되어 있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책에는 뭐 계산식으로 쭉 적혀져 있는 건데, 일단 알고 좀 계산하면 저래 되겠죠. 우리 책에 합천 정리 용량을 쓴다고 보는 건데. 일단 이렇게 봤으면 좋겠고,
이거를 바로 밑으로 보게 되면 바로 밑으로 이걸 바로 밑에 걸 바로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유전체를 집어넣는 경우. 유전체를 집어넣어서 유전 상수가 2인 유전체를 집어넣을 경우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걸 그럼 바꿔버리면은 똑같은 건데 똑같아서 그냥 씁니다. 이렇게 요거는 V 여기다가 유전체를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유전 상수 값을 이제 2로 집어넣게 되면 얘는 이제 2C로 바뀝니다. 2C 얘는 C 그대로고 오케이. 그리고 얘는 A 얘는 B 간격을 바꾼 게 아니라 유전체를 집어넣었을 경우라고 보면 되겠는데 그럼 마찬가지 뭐 QA랑 QB는 같습니다. 이거는 뭐 2'이라 그럴까? 같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V라고 하는 거를 VA랑 VB로 나눠먹는데 아까 말한 그대로 얘는 전경량분의 C 비율대로 나눠먹습니다. 근데 전경량 비율이 2대2니까 역수를 하게 되면 1대1입니다. 1대2 그러니까 이번에는 얘가 얼마냐 2분의 2대니까 1D가 되니까 이게 3분의 1V가 되고 얘가 3분의 2V 이렇게 되겠죠. 그럼 계산하게 되면은 QA는 CV니까 2C 곱하기 3분의 1V QB라고 하는 거는 CV니까 C 곱하기 3분의 2V 둘 다 희한하게 얼마가 나오냐면 3분의 2CV 3분의 2CV로 똑같아집니다. 됐죠, 요거? 그래서, 뭔가를 찍어놓으면 전반적으로 전해량이 커지니까 성능이 좋아지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 나머지 요거는 그렇게 일단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저 지금 세 번째, 지금 4개를 1, 2, 3, 4분 보게 되면은, 설명 자체를 지금 3, 4분면 쪽인 걸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밑에 보면 3분의 2CV 나오죠. 이거는 QA나 QB랑 똑같다는 식으로 지금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일단 정리를 하나 했으면 좋겠고 됐죠. 이거는 한꺼번에 설명한 거고 두 번째 이거 병렬 연결한 게 책에 나오죠. 병렬 연결한 거 병렬 연결 갑시다. 여기 나온 거야 이렇게 저렇게 되셨어요. 이렇게 치고 V 얘들의 전경량 C로 똑같합시다. C로 똑같다고 그러니까 아셔야 되는 거는 병렬의 특징이라고 하는 건 여기도 V고 여기도 V 걸리죠. 이렇게 여기 VV 똑같이 걸린 거기 때문에 일단은 요걸 A라고 하고 요걸 B라고 합시다. 요걸 A, 요걸 A 요걸 B라고 한다 그러면 Q는 CV이기 때문에 QA나 QB나 똑같고 QA나 QB는 다르긴 하겠지만 병렬이니까 Q 전체 전하량이라고 하는 거는 QA하고 QB를 더한 건데 어쨌거나 QA라고 하는 그리고 이건 아까 말했지만은 요 비율이라고 하는 게 전기 용량 비율이죠. 전기 용량 비율. 근데 지금 전기용량 비율이 똑같으니까 이것도 지금 QA나 QB랑 같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거는 둘 다 C 곱하기 V고 됐죠? 둘 다 CV라고 값으로 똑같다라고 하는 걸로 일단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두 개로 좀 쪼갭시다. 이거는 A 극판 간격을 2배로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건가? 이게 우리 책에 나와 있는 1사분면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고 그럼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극판이 2배 얘는 극판이 그대로 그러니까
얘 간격이 처음부터 아까 요 간격이 처음부터 D였고 얘도 처음 간격이 처음부터 D였는데 얘는 요 간격을 D로 유지하고 얘는 이 간격이라고 하는 거를 2D로 늘린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얘는 성능이 그대로인데 얘는 성능이 반으로 줄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나는 뭔가로 보면 되겠고 이게 V라고 그러면은 일단은 알아야 되는 게 전부 다 얼마 걸리냐. 얘도 전압 V 걸리고 얘도 전압 V 걸리고 이렇게. 그리고 전체 전하량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요거 A고 요거 B라고 그러면 A의 전하량과 B의 전하량을 이제 더해서 똑같은 거라고 보면 되는 건데 각각 계산하게 되면은 Q는 CV니까 2분의 1 CV고 QB는 뭐 똑같죠 이런 식으로 CV. 그래서 전체 전하량 값이라고 하는 게 얘는 2CV였다 그러면 얘는 넓어졌으니까 뭐 2분의 3CV로 조금 줄어들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거는. 됐죠? 저 책에도 지금 오른쪽으로 설명하게 되면은 QA는 어쨌거나 감소했고 QB는 일단 이런 식으로 증가했다라는 식으로 뭐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보면 되겠고 이렇게 이걸 보지 말고 이렇게 보자 그냥. 얘는 이렇게 되었고 얘는 저렇게 되었으니까 얘는 처음보다 감소. 얘는 처음과 똑같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거. 역시 병렬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하나가 다른 A한테 영향을 별로 안 준다라고 하는 거. 오케이. 두 번째는 A 극판 사이에 유전체를 집어넣는 건데 아까 말했던 그 얼마 전에 씁니까 이거? 유전상수가 2인 유전체를 집어넣었죠. 유전상수가 2. 그러면은 전기 용량이 2배 되는 거를 A에 집어넣는 건데 그럼 요리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있고 여기에 뭘 넣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요게 이제 2짜리를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요게 C였으면 요건 2C가 돼. 근데 여기에 V 걸리면 전부 다 아까 말했듯이 요것도 V 걸리고 요것도 V 걸리겠죠 이렇게. 병렬 특징이라고 보면 되겠고 마찬가지 전체 전하량이라고 하는 거는 각자 전하량을 또 더있는 값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이거 좀 파란색 쳐볼게. 이게 파란색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2CV죠 2CV 각 씹으니까 얘는 뭐 CV니까 그대로 CV에서 되겠고 중요한 거는 유전체를 집어넣으니까 전하가 많이 모이는 걸 보니까 성능이 증가했구나. 전하를 많이 모을 수 있겠고 얘는 뭐 일정하구나 그대로구나. 역시 병렬이라고 하는 거는 옆에 얘랑 별 관계 없이 자기 거는 자기 거 그대로 가져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는. 됐죠?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차이가 없고 이건 증가했다라고 하는 걸 그렇게 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Q1, Q2는 볼 것도 없는데 Q1 극판 사이 거리 증가하면은 전기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 뭐 당연히 감소하겠죠. 이거는 감소한다. 적으면 되겠고 Q2 유전체를 넣으면은 축전기의 전기용량이 어떻게 되겠는가 물어보는 거 당연히 증가하겠죠. 이거는 오케이. 1번 답은 감소, 2번 답은 증가. 그래서 일단 계산하는 연습을 좀 해서 문제를 좀 풀어야 됩니다. 이거는 처음엔 좀 헷갈릴 수 있는 건데 어쨌거나 이렇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 대표자료 분석에 자료 2번에 조금 이상한 식들이 나오는데 일단 앞에 있는 거 좀 찾아가면서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럼 뒤에 중단한 방법 문제도 있고 수능 실전 문제도 있으니까 그거 딱 해보시고 191쪽까지 풀면 됩니다. 됐죠?